저희 종목 상담 오늘 계속해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연결이 가능합니다. 02-2000-4989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소통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 이렇게 콕 집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샵 2034로 남겨주시는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꼭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매일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들어오고 있어서 하나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SOS랩이고요. 네, 평단은 21,600원,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SOS 랩이시고 21,600원에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매수한 지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 좀 떨어질 때 일부 매수했고요. 네. 그거를 이제 물타서, 물타기를 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조금 평단을, 예. 근데 요거를 저는 일단 네.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단기로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단기 단기 목표가를 알고 싶어서요. 네,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어느 정도로 저희가 가격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이사님.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주식 때문에 네. 그렇게는 SOS랩이 잘못 좀 보내고 있어요. 네. 네, 애를 좀 먹이나 보네요. 네, 네. 네, 신경 쓰여가지고요. 일단 시청자님 그 SOS랩을 네. 매수하려면 이게 라이더 만드는 회사잖아요. 자율주행. 네,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이제 SOS랩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알면은 그러면 어떤 회사를 먼저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을 살려면. 현대차.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이게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은 네. 자, SOS랩이 아시겠지만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1월 달까지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이 흐름이 TV 혹시 보시면은 현대차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죠? 그러면 결론은 나왔어요.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50만 원대 정체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50만 원대 정체가 되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단기 목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야지 목표가를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시청자님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필요 없고 네, 네.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가 지금 이제 50만 원대 정체해서 55만 원 이상을 가는지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는 SOS랩은 딴 거 필요 없어요. 현대차가 55만 원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가져야 얘도 주가 같이 이렇게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 거지. 지금 SOS랩 자체적으로는 주가 갈 만한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목표가라기보다는 네. 매수가 있잖아요. 21,600원. 네, 네. 요거까지 이제 최대한 회복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현대차가 설 연휴에도 50만 원에서 계속 정체가 나오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은 더 네. 추가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현대차가 만약에 주가가 설 연휴에도 3월 때도 안 가게 된다라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음. 리스크 관리를 어떤 가격에서 네. 그럼 현대차가 네, 예. 55만 원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음. 손절이라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손절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비중이라도 좀 줄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차라리 뭐 네. 손절이 어렵다라면은 네. 10%나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자리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네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61선이 가격이 얼마냐면은 16,000원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배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8,000원 이상 가격 유지가 안 되게 되면은 네. 별반에도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16,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나머지 물량을 물타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추후 흐름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조언을 드리면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물타기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되고 매수하고 난 뒤에 더 빠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네. 생각하고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에 하칠 때는 네. 5% 10%덜 손해를 보더라도 덜 빠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적어도 그 주가 하락이 더 이상 안 네. 나오는 안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원래 더 저가면서 이상- 추가하면서 낚시를 한다 생각하고 끈덕지 기다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예, 이번에는 이제 그 액땜했다 생각하고 네. 다음에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SS랩은 일단 18,000원 이상 유지되는지 먼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꼭 좋은 결과 있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SOS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봤는데요. 18,000원 여부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와 주길 바라면서 시청자분의 고민도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이렇게 연휴에도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삼성증권이고요. 네. 그 78,000원의 비중은 50%입니다. 오, 지금 비중도 많으신데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예.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오를까 고민이실까요? 이제 질문이 이제 증권업종이 이제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증권업체 전체의 문제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이 메이저 증권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안 올랐어요.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좀 예외로 하고 그거 이제 워낙 올랐다고 치는데 나머지 다 봐도 얘만 이렇게 좀 잘 안 가요.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유하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하는 시점 이렇게 좀 세 가지 증권업체 전체 삼성증권만 좀 상대적으로 메이저 증권 중에서 안 간 오르는 이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좀 언제쯤 해야 될까, 팔아야 될까. 예.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세 가지 궁금증을 꼼꼼하게 예. 남겨주셨는데 예. 혹시 시청자님이 예. 생각하시는 삼성증권의 목표가가 개인적으로 좀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없으시고 예. 한번 전문가님께 들어보고 예. 싶다라고 예. 전화를 예. 주셨습니다. 예. 일단 제가 하나씩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삼성증권주를 포함해서 증권주 전반에 대한 전망과 함께 상대적으로 삼성증권이 못 오른 이유 한번 시청자님께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뭐 삼성증권이 못 올랐다기보다는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증권주들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속도적인 측면에서 내가 미래에셋을 같은 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혹은 다른 증권사를 같은 기간 가지고 있었다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모자라서 못 갔다기보단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주라는 모멘텀이 좀 붙어서 더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지금 비중 50% 삼성증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비중은 지금 어느 섹터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나머지 거의 50%는 저 이마트 샀어요. 이마트를? 예. 일단은 기술주가 없으신 거죠, 포트 내에? 예. 저는 삼성증권이 안 좋다기보다는 뭐 중장기 투자를 하실 거라면 올해 연말까지 저는 계속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ETF를 찾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면 아마 ETF 수가 가장 많은 또 삼성증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ETF 상품 중에 코덱스라고 이제 이름 붙어져 있는 것은 다 삼성증권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길게 좀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슬슬 나는 일정 부분 매도를 좀 하겠다고 하고 싶으시면 다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절반은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절반은 지금부터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확정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증권가 목표가들 제가 평균을 보니까 높이 잡은 데가 이제 13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낮게 잡은 낮게 잡은 증권사 레포트는 지금 11만 원이라고 보면 거의 목표치에 다 와가
와 있어요. 더군다나 예. PBR 기준으로도 이제는 벌써 1배가 넘었기 때문에 예.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돌입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길게 보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일정 부분 만약에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면 30에서 한 50% 그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고 지금 포트에 기술주들을 한번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 그래서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꽤 괜찮은 기업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은 2025년도 3분기에서 4분기 영업이익이 늘어났거나 수주잔고가 늘어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한번 수익 매도 이후에 포트에 편입을 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삼성증권을 왜 제가 다 매도하지 말라고 했냐면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IRP하고 연금저축 모두 각 10조 원씩 지금 예치가 됐거든요. 이게 그 1년 사이에 70%가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은 2024년도 말 대비해서 지금까지 예치금 증가한 것만큼 70% 거의 유사하게 오른 상황이라 예. 이게 더 늘어나면 주가도 또 올라갈 만한 명분이 되겠지만 만약에 좀 정체가 되면 여기서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매도를 하시되 일정 부분은 계속 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매도한 이후에 그러면 이마트를 더 살 거냐라기보단 지금 포트에 기술주들이 없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땐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한번 편입시켜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해 다 됐고요. 네. 전문가님 저기 말씀하신 김에 소부장 종목 하나만 딱 말씀해 주시죠. 제가 뭐 소부장 그럼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소부장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종목을 고르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일단 그쵸. 저는 네, 한 종목만 좀 말씀하시기 일단 어려우시다면 종목을 이야기는 좀 어렵고요. 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ISC, TSE가 있는데 이 기업들 오늘 한번 방송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의 성향에 내 포트에 지금 뭐가 맞는지 실적이랑 이제 차트 위치 한번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께서 정말 구체적인 궁금증과 함께 종목까지 좀 내어달라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소켓 관련주 반도체 소부장 중에선 바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1분기에 좀 바라봐야 할 종목들을 잠시 후 뒷부분에서 공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미리 스포할 수 없어서 잠시 후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시간 2부에서는 또 이지은 대표님이 반도체와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오신 걸로 미리 확인을 했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의 고민도 해결해 봤고요. 저희 이렇게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전화 연결 역시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좀 네. 고민되실까요? 인투셀이고요. 네. 66,500원에 비중 10%예요. 66,500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긴 한데 그래도 손실을 보고 네. 계셔서 참 마음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좀 궁금하신 점이 구체적으로 있으실까요? 이게 저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해요. 네, 좀 기다려봐서 매수가까지 네. 기다려볼지 아니면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네. 좀 손실을 줄여봐야 할지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지 정태근 이사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 물타기를 일단 하실 생각이시죠? 네. 예,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차트는 보실 줄 아시죠? 조금요. 그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 21선 아시죠? 21선. 네네네. 네, 저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21선인데 날짜 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12월 16일 이전까지 보게 되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파란색 선을 지지 라인으로 계속 우상향했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12월 16일 이후에는 주가가 꺾이게 되면서 어디가 저항되냐면 21선 돌파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날짜를 네. 보게 되면은 1월 9일 같은 경우도 21선 올라탈 듯 했다가 미끌려 버리고 지금 다시 네. 21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물타기 하시려면은 네.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지금 다시 어쨌든
설 명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13일 날 21선 일단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명절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49,000원 이상 21선 이상 주가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네. 그때 가서는 물타기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서둘러서 물타기는 하시지 마시고 물타기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더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물타기 하실 생각이라면은 일단 49,000원 21선 이상 유지가 되는 걸 먼저 보시고 요게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유지가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그때 가서는 물타기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해 버리잖아요? 그럼 네. 하지 말고 더 기다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 더 빨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되게 많아요. 지금 삼성 네. 에피스하고 이제 임상 계약하는 부분들이 있고 고용함 자체적으로도 이제 임상 변경 승인 받은 것도 있거든요. 네. 내용은 정말 좋아요. 내용은 네. 정말 좋은데 지금 바이오 업종 전체 분위기가 어때요? 딱히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업종 분위기를 안 살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바이오 업종이 괜찮다라면은 21선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네.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예. 물타기 안 하고 네. 그럼 기다리면은 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물타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라간다면 물타기 하는 게 더 좋은 거죠. 음. 올라간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바이오 업종 분위기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투셀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했지만은 삼성 에피스하고 임상 같이 진행한 부분들하고 고용함 이제 임상 그 변경승인 받은 거하고 이런 보고 되면은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은 네. 괜찮은데 내용은 괜찮은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말씀드린 게 이제 바이오 업종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받는다 안 받는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려요. 네. 만약에 지금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괜찮다라면은 이건 무조건 갑니다. 물타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네네. 어쨌든 종목 위에 어떤 업종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1선 지지 반지 여부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타기 하지 말고 21선 위에서 한 일주일 이상 주가 버티게 되면은 그때 가서 물타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셨다가 일단은 먼저 네. 49,000원 이상 21선, 그러니까 21선 49,000원 이상 가격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먼저 보자. 이렇게 네.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부터 네. 확인을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인투셀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봤습니다. 정말 주식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단가를 낮추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좀 바이오 섹터의 전반에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상황을 조금씩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고 또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지금쯤 평단가를 낮춰봐도 될지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다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실까요? 태성이요. 태성이시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1,000원에 25%. 71,000원에 25%.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인데 당장 내일 좀 불안하신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해서. 네, 태성에 대한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하셔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김태성 본부장님이 또 계시거든요, 옆에. 이름도 네. 같으시니까 더 좋은 인사이트 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투자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이 태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꽤 스터디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솔직하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성장성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매수한 가격이 다소 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태성이라는 기업이 현재 시가총액이 2조예요. 네. 2조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이제 뭐 시청자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으실 텐데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로봇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로봇도 지금 당장 매출이 없는데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올라가고 있어서 이 태성이란 기업도 향후의 성장성만 놓고 보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건 올라가고 나서 통하는 이야기지 사실 지금 기준에서 제 기준으로는 이걸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면 조금은 지켜보자의 의견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현재 매수가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현재가와 거의 이제 보합권에 있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좀 줄이셨다가 나중에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좀 올라타서 시세가 날 때 쫓아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까지 오면 이 태성이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목표치는 10만 원은 보겠지라는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PCB 웬라인 공정 그리고 유리기판 쪽, 복합 동박 쪽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나온 뉴스가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 태성이라는 기업이 언제부터 상승을 했냐? 2024년도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요 구간 있죠. 거의 1년 동안 좀 횡보를 했었던 구간이 있어요. 이때 이유가 뭐였냐면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박이라는 이야기 또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붙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때 문제가 좀 됐었던 수주 잔고가 아직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그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재차 상승할 때까지 우리가 모르는 뉴스, 그러니까 태성이라는 기업에서 갑작스럽게 대규모 수주가 나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나온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보다는 조금은 박스권에 갇힌 조정이 가격 조정이라기보단 기간 조정에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을 온다 해도 버텨낼 수 있겠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시는 게 맞겠지만 나는 좀 찝찝하다 불안하다 싶으면 저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셨다가 오히려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다시 타고 올라섰을 때 그때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매수가 위에서 약수익 구간에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추후에 다시 이제 태성이라는 기업의 대규모 수주 잔고가 쌓이거나 아니면 지금 이 세 가지 사업부 그러니까 PCB, 동박 그리고 유리기판 쪽 어느 하나에서 대형 고객사를 통해서 뭔가 결과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그 시점이면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다. 우리가 이 기업 정말 좋게 보고 저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구간이 그런데 이제 가격대가 3만 원 후반대에서 4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대비해서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의 가격은 다소 이들이 현재까지 보여준 어떤 결과치 대비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되실까요? 예. 네. 네. 태성이라는 이름이 같은 만큼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태성 지금 가격대 매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는 이제 문자 상담들이 들어와서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1319님께서 나우 로보틱스가 고민이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4,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입니다.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는데요. 나우 로보틱스가 28,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니까 현재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1월 초에 좀 빠르게 상승하다가 최근엔 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사님께서는 로봇주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이 나우 로보틱스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 폭투법 이제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 전후에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난지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우 로보틱스는 그거보다는 현대차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SSL에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주가 흐름을 보자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나우 로보틱스가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로봇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지금 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월 10월 상한가 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아까 현대차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현대차가 이제 1월 달에 상승 나오고 난 다음에 2월 달 들어가가지고 옆으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우 로보틱스는 힘이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물론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로봇 섹터에 어떤 투자 심리가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1월 달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로봇사를 인수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종목에서 주가 다시 가려면 일단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면 제가 봤을 때 수익 실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매도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주식하다 짜증나는 순간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게 먹은 거 뱉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24,500원 기준, 24,500원 기준이면은 상가 가기 전에 샀다라고 치게 되면은 이게 수익이 한 제가 봤을 때 50% 넘게 봤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50% 수익이 너무나 많이 까지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게 아까워서 매도가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네, 짜증나죠. 매도가 안 돼요. 네, 그죠? 네.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매도가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일단은 뭐 매도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27,500원 이상 가격 유지가 되는지 여부만 일단 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나우 로보틱스 시청자님의 마음까지 좀 꿰뚫어 보면서 전략을 좀 세워드렸거든요. 내 종목을 매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 매도가 어렵다면 가격대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우 로보틱스도 만나봤고요. 다음은 문자로 1124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고민이시고 매수가는 66,000원, 비중 15%시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카카오페이가 작년 상반기, 하반기 사이에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에 엄청 올랐다가 진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올해 또 2월이었나요? 2월 초였나요? 그때 한번 또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또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회는 남아 있고 매수 가격이 너무나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익권에서의 저는 수익 매도가 가능하고 높은 수익률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카카오 그룹주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실적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지만 이번에 실적들 잘 꽤 나왔죠. 괜찮게 나왔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에 투자함에 있어서 한 가지는 저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두 번째, 실적은 잘 나왔으니 지금보다 더 외형 성장이 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 없을까? 그동안에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 자체는 외형 성장이 아니라 외형이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을 분사해서 따로 빼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모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제도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외형 성장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카카오페이는 아마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충전 후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 충전한 금액을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예치를 해놓는다면 그 스테이킹을 통한 이자 수익도 저는 꽤 괜찮게 카카오페이가 얻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언제 시행이 될 거냐, 그러니까 올해 여름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상황이라 그 전에 뉴스 한 줄 한 줄에 저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혹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다날과 같은 기업들이 상승 폭은 대장일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여기에 네이버, LG CNS 저는 이 네 기업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시세가 나왔을 때 그런 목표가를 어떻게 잡느냐, 이제 이게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어떤 정책에 대한 승인 때문에 넘어간다면 저는 10만 원대까지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잡으셔도 괜찮다이고요. 10만 원까지. 네, 대신에 이제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 뉴스 빼고도 우리가 사야 될 게 많으니까 더 비중을 확대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 가격대 왔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신다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예 없으셨다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 스테이블 코인 좀 관심 있으셨는데 하신 분들은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도 한번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다행입니다. 목표가 좀 길게 봤을 때는 10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역시 나노팀이라는 종목을 고민된다라고 남겨주셨고요. 14,223원에 비중은 40% 비중이십니다. 앞으로 전망 좀 알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평단가를 낮추셔서 비중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나노팀에 대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물타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에라이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차트를 보게 되면 가격대가 최근에 이제 2월 초에 이제 좀 이제 고점 지금 지나서 얘기지만은 약간 이제 고점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네. 더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할 때 이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네. 계속 주가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게 되면은 더 갈 것 같아서 뒤늦게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고점기가 되게 이게 많죠. 앞 이후에 더 가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감히 조언을 좀 드리면은 그때는 하지 마세요.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때가 단기 고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살까 하다가 꼭 이런 가격대에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살까 할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처음에 살까라는 생각이 살까 들었을 때. 그때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고 나노팀은 딴 거 없잖아요. 스페이스X. 네. 요거 때문에 주가 계속 상승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X상형 방열 소재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납품했다는 이력 때문에 앞으로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런 이력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스페이스X 이제 6월달 IPO 한다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주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와서 스페어라든지 뭐 지난주에 상하프로텍인가요? 그거 이제 를 제외하고는 약간 주춤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노팀 같은 경우도 약간 주춤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비중 40%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가격 조정은 일단은 견디셔야 돼요. 일단 견디시고 다시 재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이제 15,000 돌파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지금 40%잖아요. 오를 때마다 10%씩 계속 이제 분할 매도하는 게 일단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우주항공주가 주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가격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를 손절하기보다는 어쨌든 스페이스X 6월달 이슈가 아직까지 식은 건 아니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조정을 좀 인내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15,000원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오를 때마다 지금 40%니까 조금씩 분할 매도해 나가시면서 수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나노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로 이어갈게요. 5571님께서 ABL 바이오 매수가 21만 5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매수가 오면 매도 예정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제 수익을 넘어서 그냥 본전이 왔을 때 팔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주들이 또 악재를 많이 겪었잖아요. 네. ABL 바이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비중이 10%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시간을 좀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위치는요, 손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더 살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위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럼 ABL 바이오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했었을 땐 알테오젠이 이제 곧 코스피로 이전을 상장합니다. 네. 그러면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남아있는 기업들이 메꿔야 할 텐데 많은 기업들이 최근 ETF 비중을 알테오젠을 줄이고 ABL 바이오를 많이 늘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ABL 바이오가 좋은 기업이라서 아쉬울 거고 네. 그렇다고 투자를 하자니 최근에 거래량이 실린 장대음봉, 사노피하고의 여러 가지 잡음 때문에 또 추가 매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우선은 저는 조금은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알테오젠 이전 상장하고 난 이후에
저희 코너를 통해서 한 번 더 좀 문의를 오. 주시면 아마 그때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잘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상담을 해주실 것 같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지금은 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알테오젠 이전 상장을 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모처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새해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종목에 고민이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을까요? 한국금융지주 네, 한국금융지주시고요. 149,000원에 149,000원에 네. 15%요. 한국금융지주 149,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매도 시점이든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도 가능할런지요. 추가로 비중을 더 늘릴 생각도 네. 있으신 거네요. 네네. 네,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해봐야 할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마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일단 제 의견부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매도 준비를 좀 그러니까 매도라기보다는 수익 실현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그 공시를 보게 되면 이제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이 네네. 됐고 이제 배당 기준일이 2월 27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2월 27일 배당락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자, 한국금융지주가 됐던 증권주가 됐던 금주가 됐던 지금 오르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주주 환원. 네. 자산 소각이라든지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내 가지고 배당 상액 40%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배당 40%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분리 과세에 제가 볼 때 해당이 돼요. 그렇다라면은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같은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 이슈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네. 배당 때문에 오른다라면은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고 배당 때문에 오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수익 실현 시기는 제가 봤을 때 배당락 기준 전후로 저는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도도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기분 좋게 저라면은 수익 실현 준비를 이제 2월 말까지 해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매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배당 기준이 2월 27일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분 네. 좋게 수익 실현 준비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락 전후로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가 배당률이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이게 시가 배당 기준이 2월 11일 기준으로 4%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배당락을 막고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면은 금액이 부담이 안 된다라면은 금액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세금입니다. 세금에 대한 네네. 부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배당락을 막고 매도하셔도 충분히 가격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 상승의 차익 플러스 이제 배당 소득도 한번 같이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배당까지 생각을 해도 괜찮다 이거죠. 예, 선생님은 시청자분은 배당락까지 생각하셔도 아무 신경 안 하셔도 됩니다. 배당락 네.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배당락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당하기 거의 직전에 들어가신 분들. 네.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배당을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배당을 맞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전에 파는 게 맞지만은 시장분께서는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락까지 생각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제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금융지주까지 만나봤습니다.